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의 동우입니다. 지난번에 캐나다 이민 방법을 총 정리하는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연방정부랑 주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이 두 번째 영상에서는 그러면은 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차이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알아보기 시작하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게 연방정부든 주정부든 결국에 나중에는 연방정부 이민국의 영주권 승인 절차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연방정부를 통해서 이민을 할 때는 처음에 이민 신청 자격을 심사하는데 이게 연방정부 이민이면은 1단계에서부터 그 연방정부에서 심사를 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주정부 이민이면은 그 1단계 심사를 주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방정부 이민일 경우에는 연방정부에서 1차 심사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라고 할 수 있는 뭐 신체 검사나 범죄 능력 그런 것들을 연방정부에서 해서 최종 영주권이 나오는 시기고요. 이게 주정부 이민이면은 주정부에서 이런 1차적인 심사를 하고서 그 다음에 2차를 연방정부로 가서 연방정부에서 나머지 프로세싱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연방정부에서 나중에 이 보는 것들은 뭐 범죄 경력이니 신체 검사니 그런 거니까 사실 뭐 이민 신청 자격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이제 신상에 관한 부분이고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은 이제 잘 통과가 되는 편이니까 이 두 번째 절차는 지금 이 영상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도록 하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1차 관문, 그러니까 연방정부에서 심사하는 1차 관문 혹은 뭐 주정부 이민에서 심사하는 1차 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연방정부인 이민국의 이민 절차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민국의 웹사이트에 가보면은 지금 그 이민국 웹사이트를 보고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내려가 보면은 익스프레스 엔트리, 퀘벡 스킬드 워커, 스타트업 비자, 셀프 인플로이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개가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이제 일반적인 직장인분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해당이 되시는 그런 카테고리일 텐데 보통 EE라고 얘기하거나 한국에서도 아마 익스프레스 엔트리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정확히 따지면은 뭐 어떤 자격의 사람들을 받겠다라기보다는 어떤 자격의 사람들을 받겠다라는 카테고리는 이 익스프레스 엔트리 안에 있는데 이제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약간 이제 그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은 점수제로 운영하는 그런 선정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CEC라고 해서 캐나다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카테고리고요. 두 번째가 FSWP, 한국에서 흔히 전문 인력 이민이라고 부르는 그런 카테고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Federal Skilled Trade Program인데 이 트레이드라는 말이 한국 분들은 좀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제 블로그나 카페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글이 있는데 그 현장 기능직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카테고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두 스킬드의 사람들을 뽑는 거거든요. 스킬드가 뭔지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이후에 추가적인 교육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스킬드에 대한 카테고리인 거는 똑같은 건데 첫 번째인 CEC는 캐나다에서의 경력을 보고 뽑는 거니까는 캐나다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고 그 다음에 Federal Skilled Worker 프로그램은 꼭 캐나다에 필요는 없고 본인이 원래 자기의 나라에서 쌓았던 경력이나 혹은 뭐 캐나다에서 쌓았던 경력도 점수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인 Federal Skilled Trade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직에 관련된 직업군에 이렇게 특화된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익스프레스 엔트리라는 그런 선정 방법 밑에 있는 그런 스킬드 워커들을 뽑는 영주권 신청 방법 종류들인데요. 그 외에도 연방정부를 통한 방법에는 스타트업 비자, 이게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셀프 인플로이드, 한국에서 자영업을 운영하셨던 분들이 그런 것들을 살려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카테고리예요. 그리고 패밀리 스폰서십이라는 게 있는데,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분들이 본인의 가족들을 본인이 스폰을 해가지고 데려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게 Provincial Nominees라는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주정부 이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정부 이민이 아까 말씀드렸듯 마지막 단계는 결국 연방정부에서 이렇게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연방정부 이민국에서 함께 안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AIPP라고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대서양 지역의 4개 주에서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특별히 운영하고 있는 제도예요. 이게 취지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이민자들이 보통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토론토나 밴쿠버, 캘거리 이런 대도시 쪽에 몰려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동부 대서양 연안의 4개 주에 좀 더 이민자들 많이 보내가지고 그쪽 경기를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취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한 가지 추가된 카테고리가 있는데 바로 캐나다에서 대도시들에서 떨어져 있는 이런 외곽 지역이나 북부에 위치한 지역에 이민자들을 좀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것도 파일럿으로 진행되는 건데 현재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각 지역 지자체들의 이렇게 신청을 받아들이는 단계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어떤 곳에서 이민자들 받아들이고 싶다라는 리스트가 나오면 나중에 이제 이민자들에게 그런 걸 공개해서 신청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는 난민 이민, 그리고 케어기버라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는 거나 혹은 어르신들을 돌보는 이렇게 돌봄이 비슷한 그런 이민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이민이 있습니다. 일단 방금 여러 가지 연방정부 이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일반적인 직장인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렇게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중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익스프레스 엔트리나 혹은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주정부 이민에서 그쪽에 관련된 쪽으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캐나다 이민을 알아보실 때 제일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연방정부 이민국 웹사이트고 아까 말씀드렸던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가서 이 세 가지 밑에 서브 카테고리에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점수를 매겨보신 다음에 본인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 걸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가장 최근에 이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가 대략 430점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예전보다는 확실히 이 선정 조건이 강화돼 가지고 아무래도 한국에서 계속 계시면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고 일하신 분들이라면 이 점수를 맞추는 게 쉽지는 않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주정부 이민들이죠. 그리고 주정부 이민이라는 것이 각각의 주정부 이민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AIPP라는 파일럿 프로젝트도 있잖아요. 이게 이름은 다르지만 실상 그 취지를 따져보면 주정부 이민이랑 거의 비슷한 거죠. 각 해당 지역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새로 생겨나고 있는 외곽 지역을 위한 이민 프로그램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주정부 이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 연방정부 이민에서도 그 카테고리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스킬드 워커를 위한 카테고리나 가족 초청, 자영 이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정부 이민도 똑같이 그렇게 종류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BC주 같은 경우에는 숙련직을 위한 이민 카테고리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비숙련직을 위한 카테고리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생들을 이렇게 선호를 한다든지 혹은 뭐 특정 분야의 대학원생을 뽑는 것들이 있다든지 혹은 주정부에서도 각각의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민이 있다든지 해서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큰 맥락에서 보면은 연방 정부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생각보다는. 그만큼 주정부 이민도 각각의 이제 여러 가지 서브 카테고리가 있어서 실제로 잘 알아보시면은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정부 이민 같은 경우에는 각 주마다 각각의 이제 룰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조금 각각의 주를 가서 직접 확인해 보는 약간 그런 수고를 좀 하셔야죠. 그래서 일단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이민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서브 카테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은 본인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에 따라서도 좀 이렇게 몇 가지 케이스가 갈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으면서 바로 영주권을 받아서 가겠다. 그런 경우가 있고 혹은 방금 말한 첫 번째 케이스가 힘들어서 유학을 통해서 이민을 하겠다. 세 번째로 캐나다에 있는 업체와 바로 고용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유학을 하고서 이민을 하는 거를 보통 유학 후 이민이라고 하는데 사실 유학하고 졸업해서 바로 이민이 되는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특별한 뭐 대학원생을 위한 과정들이거나 뭐 그런 것들을 빼고는 사실 흔치는 않고요. 실제적으로는 유학 후 취업을 하고 나서 이민인 거죠. 그래서 유학 후 취업 후 이민인 거죠. 근데 이제 보통 한국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유학 후 이민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제 세 번째 케이스가 이제 취업 후 이민인데 사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기에는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취업 후 이민이라 하더라도 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취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절차가 또 이렇게 따로 있는 거고 뭐 유학 후 이민이라 할 경우에는 유학을 하고 나면은 그래도 다행히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워크 퍼밋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엔 또 이 세 번째 케이스처럼 이런 별도의 절차를 받아가지고 취업 후 이민을 한다든지 아무튼 이 케이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정확한 정답은 있을 수 없는데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한국에서 바로 신청해서 올 수 있는 거 혹은 유학 후, 취업 후 이민 그리고 취업 후 이민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방 정부를 통한 이민과 주정부를 통한 이민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퍼즐을 크게 맞춰가다 보면 본인이 본인 상황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은 한국에서 바로 이렇게 영주권을 신청해서 오시려고 하면은 보통 이제 연방정부의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해서 오셔야 되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점수가 충족이 돼가지고 올 수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좋은 소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AIPP 있잖아요. 이 AIPP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신청을 하는 사람이 주가 돼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캐나다에 있는 고용주가 본인들이 주가 돼서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AIPP를 하려면 그 고용주가 먼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사전 허가를. 그러고 나서 캐나다든 한국이든 뭐 세계 어느 나라든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컨택이 돼서 잡 오퍼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절차를 진행을 하는 건데, 일반 취업 후 이민이 사실 보통은 아쉬운 사람이 약간 영주권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 캐나다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 혹은 취업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약간은 아쉬운 경우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외국인의 취업을 위해서 캐나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들이 약간 왜곡돼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은 안 좋은 케이스들도 많죠.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서 흔히 보셔서 뭐 사기다 어쩐다 뭐 그런 얘기들이 사실 이제 거기서 비롯이 되는 건데, 이 AIPP 같은 경우는 사실 고용주가 내가 외국에서라도 사람들을 데려오겠다라고 정부에 이미 의사 표시를 한 거죠. 그리고 번거로운 절차가 있을 텐데 내가 그걸 감안하고서까지 데려오겠다,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한국에 계신 분들이라면 캐나다에서 이렇게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뭐 그런 절차들이 익숙치는 않으실 테니까 쉽지는 않을 텐데, 적어도 그 과정만 해낼 수 있다 그러면 그래도 다른 과정들에 비해서 조금 한 스텝 더 빨리 영주권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 AIPP를 이렇게 신청한 고용주 리스트를 보면은 사실 그 리스트들이 각 주정부 웹사이트에 나와 있거든요. 다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해보기로는 4개 주에서 3개 주는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회사인지를 보실 수 있고, 뭐 구글맵 같은 걸 이용하면은 정말 구글맵으로 스트리트 뷰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어떤 곳이다. 그런데 보시면은 사실 이제 약간 엔트리 레벨의 일이 많이 있어요. 뭐 식당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정말 전문직을 요구하는 기술이라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을 뽑는 것도 까다롭잖아요. 페이도 많이 줘야 될 테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외국에 있는 외국인을 선뜻 데려오기가 힘든 경우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엔트리 레벨이나 서비스 잡들은 조금 이제 그런 장벽이 낮은 편이니까 아무래도 AIPP를 하는 고용주들도 그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이민이 있고 그 아래 여러 가지 서브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바로 지원을 하는 법과, 혹은 뭐 유학 후, 취업 후 이민을 하는 방법, 혹은 뭐 취업 후 이민을 하는 방법들, 그렇게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퍼즐을 맞춰 나가다 보면 내가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여기구나, 혹은 이것과 이것이 만나는 여기구나,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각각에 대한 세부 내용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정보들은 각 웹사이트에 모두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앞으로 진행하는 영상은 가급적 이제 어디 가면 어떤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릴게요. 제 개인적으로는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는 이제 어떻게 물고기를 낚시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도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민을 하셔서 캐나다에서 일자리를 잡으시거나 혹은 뭐 정착을 하실 때도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잊지 말고 계속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